안녕하십니까.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짧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크리스천의 방법론을 알기 전에 그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그릇부터 먼저 세팅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1강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독교 연애관에 대해서 크리스천에게 데이트란 무엇인가 한 번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진지하게 개념화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세속적인 오염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연애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게 거의 모두 틀렸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도전적이죠? 첫 번째, 연인 사이의 평범한 데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단둘이 영화관, 공연장, 맛집, 카페 등을 간다. 영화관을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관을 우리가 거의 안 갑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로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안 가거나 달리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데이트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장소를 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화관, 공연장, 이거는 지금은 비현실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맛집, 카페,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단둘이 여행을 간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2030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여행을 너무 많이 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KTX나 뭐 기차나 뭐 대중교통이나 뭐 자가 렌트를 하거나, 그런 어떤 마음의 진입장벽과 경제적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이라는 것들을 함께 가는 걸 꿈꾸거나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그런 연애 기간 중에 1박 이상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단둘이 모텔 및 자취방, 가족이 없는 집에 간다. 빈집입니다. 빈집. 이게 이제 더욱더 밀도가 높아지는 어떤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인 사이의 평범한 데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데를 간다. 그리고 이런 데를 가고 꼭 시간의 순서처럼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간 신뢰라고 할까요? 만나는 어떤 횟수가 반복되고 축적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뀔 수는 있어도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단둘이 모텔 또는 자취방 또는 밀폐된 공간이죠. 본질적으로 가족이 없는 집으로 간다. 그러면 이 본질이 뭐냐? 즉,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 그 관념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저의 얼굴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거를 또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뭐예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확보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그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그 무엇이 무엇일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 무엇이 무엇일지는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이겠죠. 그게 데이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당연히 이렇게 지내야 돼. 사랑하는 연인과는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랑이 확인받는 거야. 이게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게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의 이야기들이 체득적 지식으로 축적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안 좋은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반복되면서 내 몸으로,
내 영으로 얻는 체득적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지식들이 축적이 된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화두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게 데이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데이트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왜 그게 데이트라고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천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데이트한다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미디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미디어.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트라고 하는 그 관념적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복음적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습득하고 체득하고 축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잠재의식적 메시지 분별.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게 왜 데이트냐. 또 그러면 그걸 누가 알려줬냐. 뭐다? 저는 매스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연인의 데이트 모습을 통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지내는구나 라는 인상과 기준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말도 저의 말이지만 뭐랄까요? 이런 것들은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냐? 70년대, 80년대, 아니 미국의 영화 산업이 발달되고 나서 영화계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대표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기 전에 여자친구 집에 갑니다. 차가 있고요. 그러면 여자친구 가족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고 여자친구는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오면 함께 그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가죠. 그 모습을 연출했던 미국의 영화가 있고 그 영화를 기점으로 미국의 어떤 대중적인 데이트의 모습이 거시적으로 바뀌어갑니다. 20대 분들은 잘 동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30대 분들은 어렴풋하게라도 그런 헐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봐왔을 수 있거든요. 아, 맞아. 그런 식의 패턴이 있었지. 그러면 이것이 한국화되어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하물며 웹툰까지 그런 매스미디어 컨텐츠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지내는구나라는 구체적 인상과 기준을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 즉 너와 내가 여행을 떠나거나 너와 내가 맛집에 간다거나 너와 내가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잘못된 생각이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나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묘사와 표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사랑, 즉 거룩과 음란의 기준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봐왔던 그 매스미디어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컨텐츠들은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사랑, 즉 거룩과 음란의 기준이 없이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연애와 결혼의 기준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잖아요. 이게 재밌으십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유익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약간은 억지로, 약간은 그냥 참아가면서 이 꼰대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관을 배우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계관에서 파생되는 어떤 육적인 컨텐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TV만 틀면, 라디오를 들으면, 팟캐스트, 유튜브, 또 뭐가 있을까요?
웹툰, 영화, 뭐 너무나 많죠. 가요, 가사,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은 내가 즐겁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잠재의식 속에 이 컨텐츠가 제시하는 인상과 그 무엇의 메시지를 내가 차곡차곡 받아왔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연애와 결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 번도 제대로 내가 학습하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디어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나 자신을 자각하자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아주 잠재의식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그런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아주 대표적인 공중파 컨텐츠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건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 드라마는 일정량 인기가 있는 드라마였어요. 나랑 잘래 성희롱 논란 부른 드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리타분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옳다고 주창하는 거니까. 근데 보십시오. 혼전순결을 지지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혼전순결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미 혼전순결을 잃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어떤 서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물리적 팩트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진지하게 회개를 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다시 열심히 도전하는 그 용기가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주창하는 바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혼전순결을 해야 하는가? 혼전순결 지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책 읽는 사자, 유튜브에 책 읽는 사자 혼전순결 검색하시면 관련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내용은 이미 어떤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잠자리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쿨한 문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방영했던 건데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률이죠, 시청률. 이런 것들은 2030이 따로 챙겨보진 않죠. 챙겨보진 않는데, 꼭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든 넷플릭스를 통해서든 연애와 성관계와 스킨십과 이런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여자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남자가 원하는 거야. 이런 컨텐츠를 우리는 아무런 진입장벽 없이 터치 몇 번으로, 검색 몇 번으로 볼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TV 프로그램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TV 프로그램, 나 요즘 TV 안 보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웹툰이 있죠. 가요, 가사, 뮤직비디오가 있죠. 너무나 뭐 뮤지컬, 연극일 수도 있고 뭐 잡지에서 보는 하나 연예인 한 명의 인터뷰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 사람의 이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아름다운 배경음악이나 아름다운 배우들을 앞세워서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우리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맛집이나 카페나 왜 가십니까? 그 맛집과 카페를 어떻게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는 거, 연예인들 TV에서 나오는 화제가 됐던 카페, 맛집 이런 것들을 우린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하는 장신구들이 뭐 바로 솔드아웃 되고 이게 뭐냐면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건강한 성경적 거리감을 두고 절제하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건강한 필터링이 준비되지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연애관의 영역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연인 간 데이트란 무엇인가? 보실까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연인 간 데이트란 무엇이냐? 첫 번째, 데이트란 뭐다? 인격적 대화다. 진지한 인격적 대화다. 왜 진지한을 붙였냐면 진지한 이야기를 인생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오글거린다고 생각하고 아니 애인이랑 그런 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어떤 반응 자체가 지금 얼마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데이트란 뭐냐? 인격적 대화다. 어떤 대화? 진지한 인격적 대화다.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충족하는 건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소한 관심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인격적 정성과 인격적 관심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데이트는 뭐다? 인격적 대화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도움되실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제가 한 구절만 발췌를 했던 거예요. 뭐냐? 서로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데이트다. 다시, 서로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데이트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는 인격적 대화다. 카페를 왜 가십니까? 맛집을 왜 가십니까? 결국 그 맛집이든 카페의 예쁜 디저트든 그걸 매개로 이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데이트라고 하는 그 본질적 속성을 먼저 꿰뚫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데이트란 뭐냐? 서로 간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개가 곧 뭐다? 데이트다. 결혼 전이든 후든 여러분, 나의 사랑의 영순이는 애인 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저는 유부남 8년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랑의 1번은 내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영순위로 두는 것이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밸런스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하는 것, 결혼한 것처럼 모든 걸 막 내어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 예배자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적 어떤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반응은 정직한 반응이긴 합니다. 그 화학적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개라는 겁니다. 이 연애가, 이 데이트 자체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혼 전 데이트란 거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뭐예요? 나의 삶의 경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 애인에게 모든 걸 다 빼주려고 하고 내 생활의 일상성이 무너지고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훈련이라는 거죠. 뭐가? 데이트가. 왜? 왜 데이트가 예배자의 훈련이냐? 나의 삶의 경험이냐? 또 결혼 전이든 후든 애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이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에 제가 점점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데이트란 무엇이라고요? 인격적 대화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서로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는 인격적 대화가 데이트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보다 데이트란 서로 간 신앙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책 읽는 사자 연애결혼 치시면 많은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적 의미를 더욱더 깊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든 후든 나의 사랑의 영순이는 애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예배자로서 바로 서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데이트란 거룩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음란을 피하라 이겁니다. 음란을 피하라. 데이트는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속옷 색깔을 알고 있고 서로 모텔에 들어가서 몸을 섞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나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경험. 예배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훈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분배받은 시간이 한 강의당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께 드리는 생각할 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껏 경험했거나 생각해왔던 데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소설, 뭐 웹툰이 될 수 있고, 뮤직비디오가 될 수 있고, 가요 가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여러분의 거룩한 분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미디어 소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미디어 소비관, 건강한 미디어 소비법, 소위 말해서 복음적 필터링으로 어떻게 이런 컨텐츠들을 소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거리,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와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트라고 하는 관념은 세속적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나도 잠재의식 속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컨텐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 죄의 개념, 이 거룩한 분별 필터링이 없이 대표적으로 결혼 전에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섞어도 돼, 이런 것들 아주 대표적입니다. 뭐 여행을 떠나거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 음란적 상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몸이 반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의 데이트는 무엇이다? 크리스천의 데이트란 인격적 대화다. 어떻게? 같은 신앙관을 갖기 위해, 결혼 전 이 사람이 나랑 결혼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연애와 결혼은 유기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과정에서 진지하게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신앙적 관점을 갖기 위해 진지한, 매우 성숙한 인격적 대화를 꾸준히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데이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이트를 하면 우리가가 아니라 단위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유용한 아주 축복의 매개가 될 수 있다. 뭐가? 데이트가. 주체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와 예수님과의 일상성과 예배자로서의 일상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일상성 안에서 내가 유익한, 아름다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도구가 데이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여러분이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부터, 개념부터 올바르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를 뭐였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데이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추하시고, 또 그러면 유용한 미디어 소비법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었을까? 그러면 올바른 미디어 소비법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